건강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인한 총 환자 수는 174만 명입니다. 요양 후에 자는 것의 원인 질환은 뇌졸중이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은 혈관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뇌신경계 장애의 일종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뇌경색, 뇌출혈, 쿠마마카 출혈 등이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질병이 발병하면 심한 두통, 메스꺼움 또는 구토, 반신마비, 의식장애,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처가 늦어지면 다양한 후유증이 남아있고 생명의 위험에도 노출된다는 5m를 걷다가 벌써 아파서 멈춰버려요. 5년 정도 전에 구름이 진홍색이 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깨어났을 때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척수 손상을 입고 누적으로 90만 명 이상이 몸이 마비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해져요. 이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수상 시 척추 골절이나 탈취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경추 손상은 치아의 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며 양쪽 하악의 마비도 가능하며 마비의 정도에 따라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고 수술 받으면 이것으로 치유될까 생각했는데 저림은 남았습니다. 현재 빠르게 진전하는 재생의학 연구는 뇌졸중 후유증이나 척수 손상 환자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것은 환자 자신의 지방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입니다. 이 연구는 뇌결함 장애와 뇌경색 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뇌출혈 등이 발생할 때 우리는 간세포의 면역 치료와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세포는 기존의 이 환자의 경우와 같이 먼저 환자의 지방 부위 피하 지방을 사용합니다. 피부의 배의 옆쪽 정도 1cm 정도의 석회가 나옵니다. 거기서 지방을 약 3알 정도 빼서 만든 줄기세포를 정밀하게 투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분에게 어느 병원에서도 이미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질환인데 그래서 신경질환인 것이고 그에 대해 회복을 촉진해주는 하나의 마스크라는 것이야.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 이제부터 최저 의료비가 시작된다는 것은 의료로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갖도록 의료로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재생의학이 주목받고 있으며 인간의 본래 치유력이 주목받고 있는 그 최전선을 추적했다. 의료 현장 리포트에서는 현재 재생의학이 뇌졸중과 척수 손상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iPS 세포와 ES 세포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로 자주 다루어지며 재생의학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미 피부 재생이 일부에서 실용화되었으며 인공적으로 혈액을 만들어내는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현이 어려웠던 뇌 및 척수의 중추신경계 분야에 기대가 걸리고 있다. 성인 포유류의 중추신경계는 한 번 손상을 입으면 재생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계에서 정설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지금 이 정설을 뒤엎기 위해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있는 도쿄도 미나토구 의료법인 간육회 리페어셀 클리닉 동경원 동원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뇌경색 후, 마비 척수 손상 후, 마비원 위성관 절증에 대한 치료의 승인을 받아 간세포를 이용한 신규 치료가 시작되고 있으며 정밀한 검사와 고도의 의료기술로 어려운 질환의 치료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인간은 원래 복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능력의 근원은 줄기세포로부터 비롯된다. 이상한 나는 피부에 상처를 입은 경우 상처 입은 곳에 줄기세포가 모여 분열을 반복하면서 상처로 인해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여 조직 기능을 복구시킨다. 재생의학의 줄기세포는 1종, 2종, 3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종은 아직 장기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예를 들어 ES세포는 일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마나카 선생님이 발견한 iPS세포도 현재는 연구 과정이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2종이며 이미 임상 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되는 것은 조직줄기세포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신경줄기세포나
우리가 재생의학에서 사용하는 지방줄기세포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PRP 치료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PRP 치료에서도 관절 내의 주사 치료가 이 2종에 속합니다. 그리고 제3종은 원래 세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간수해에 맞아 있는 PRP, 이게 그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요. 변형성 고관절증으로 동원받아 간세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A씨가 있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뇌경색 발병하여 올해 6월부터 뇌경색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3회 투여하였다고 한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어서 정말 힘들어요. 원래입니다. 저는 골반 관절 치료로 간세포 치료를 받아왔는데 그 방법 중 하나인 천적이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알게 되었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싶은 이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뇌경색이 발병하면 2번이나 3번 재발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서 미리 줄기세포를 투여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뇌경색 발병 시 재발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년) 전에 거미망막이 발생하여 응급수송을 받았고 그 해에 2회 수술을 받았다고 말하는 환자 B씨는 작년 6월에 줄기세포 이식을 받았으며 올해 8월에는 줄기세포 치료의 2번째 이식을 예약했다고 한다. 5년 정도 전에 구름이 진짜 빨갛게 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깨니까 반신불능이 되어 있었고 선생님은 그때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 주셨는데 리필리도 해봤지만 나아지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재생의학을 찾아서 여기에 전화해서 점적을 받았어요. 이분은 50대 여성이지만 약 5년 전에 뇌의 동맥출혈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2번 정도의 수술을 받았지만 그때의 질병은 이곳으로 이동하여 옮겨집니다. 그 후에 마비가 생겼는데 왼손과 왼발에 마비가 발생하여 리하비를 통해 지팡이나 도구 없이도 걷을 수 있게 됐지만 보행이 약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로열 테네시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은 아니지만 조금 이야기할 때 막힌 느낌이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손에 관해서는 팔꿈치를 구부리고 펴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옆구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도 어려웠고 손가락에 새끼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기 어려워서 물건을 잡을 때 손가락을 꽉 쥘 수 없었습니다. 카간 타이보에 의한 재생치료에 대해 살펴보자. 전문의에 의한 상담을 우선적으로 진행해보자. 치료에 필요한 검사와 세포 배양을 위한 혈액 채취, 줄기세포 채취, 줄기세포 배양, 그리고 줄기세포 투여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진료의 일부로 진행됩니다. 현재 뇌졸중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뇌경색의 치료에서 TPA 치료, 혈관 내 치료 등의 재계통 치료에 좋은 치료 성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구세기 치료의 발전은 놀라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뇌경색 환자 전체로서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출혈에서는 혈종의 크기나 임상 증상에 따라 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술이 일부 증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선에 연결되는 유효한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뇌신경외과에서 재생의학의 가능성에 대해 일본 뇌신경외과 학회 전문의인 마루오 토모유키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손상된 신경, 뇌신경에 대해 일컬어 환자의 사망이나 그 원인으로 알려진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신경에 이식하는 것이며 척수의 경우에는 경수 손상 등의 경우에는 지방세포가 아니라 예를 들어 코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이식은 치료의 한 형태로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성 점막 등을 배양하여 신경세포에 이식하는 등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일정한 효과도 보고되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희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척수와 신경은 뼈나 피부와는 다르게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재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히 손상된 경우에는 다시 기능을 되찾고 복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척수 재생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고 있으며 일상적인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6년 전에 스노보드로 전도, 5년 전에는 월탈링으로 단회전 추락하여 경추증 진단을 받은 환자 C씨에게 월트 고정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증상이 좋지 않아 동원을 받으러 갔다. 올해 7월 간단한 간 세포 치료를 받았다. 그 일로 인해 아프파이프를 하다가 실패했고 2번 정도 뇌진탕을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2018년에 볼더링도 했었어요. 거기서 11월에 5번, 12월에 1번 떨어졌어요. 그때는 이미 아무런 상처도 없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기록이 남았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1월, 2월은 그때 스노보드를 하고 3월에 들어와서 좀 다리 힘이 없어져서 걷는 게 좀 이상해졌어요. 그 후에 수술을 받았는데 또 하나 별로 슬프지 않고 그렇게 손에 힘이 없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정말로 기뻤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발바닥에서 저림이 있고 어지러움이 심했어요. 밥을 먹으려고 젓가락을 잡으면 그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돌려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약 6년 전에 스노보드에서 넘어지거나 5년 전에 볼더링에서 다시 넘어졌는데 그때예요. 이 돌출되었던 원래 아무 증상도 없었던 척수에 돌출된 것과 척수가 목을 움직이는 것으로 인해 부상을 입어서 부딪혀서 척수가 손상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분은 왔을 때 좀 다리가 약하셨어요. 왼쪽 다리가 약해서 걸을 때 조금 몸이 흔들리고 속도가 느렸어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는 난간이 없으면 못 올라가셨다고 하셨어요. 조금 어떻게든 해주고 싶다는 이유로 허리에 주사를 한 번 맞았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걷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가벼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치유될까 생각했는데 저는 여전히 마비가 남았습니다. 재활을 했지만 오히려 마비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의도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여기에 부탁하러 왔습니다. 아픔은 없고 저절로 무감각해져서 다리와 손 모두 무감각합니다. 요리는 물론 할 수 없고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꽤 얇은 바늘로 찌르고 있으니까 두통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어요. 물을 최대한 많이 마시고 오늘은 천천히 잠을 자세요.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이에요. 6개월 만에 기차를 타고 오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택시 왕복이었는데 이번에는 가보려고 생각했어요. 방금 어른이라고 했었어요. 오랜만에 기차를 타고 싶었는데 좋았어요. 좋았어요. 계속 나가주시고 힘을 길러서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분은 유치원부터의 줄기세포 척수 내 다이렉트 7일 관서보도 약 6주간 배를 하였습니다. 1회는 6주 후에 투여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후 1달 강역으로 매달 투여하고 오늘은 4번째로 투여한 것입니다. 직접 척수 내에 다이렉트로 주사하는 것은 아직 국내에서는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추 쪽이든 요추 쪽이든 물론 흉추라고 하는 가슴 부분의 척수에도 넣는 위치는 요추에서 넣습니다. 요추 쪽에 넣어가면 척수 내에 들어가는데 이 흰색 부분이 척수액인데요. 그 척수액 안에 간세포를 넣으면 계속 위쪽까지 도달하고 간세포는 나쁜 곳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손상된 부분에 넣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나쁜 부분 주변에 이 휘어진 손상된 부분에 줄기세포가 모여 들어온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애씨는 요부적 중간 흉석증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동원을 받았고 오늘 상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간세포 주사를 받는 환자다. 실부에 혈사가 남아 신경을 압박하여 마비가 남았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위입니다. 다리를 밟아서 걸을 수 없다는 건가? 그래서 결국에는 지팡이가 필요했던 거야? 지지가 필요하지 않으면 걷기가 어렵다는 곳이에요. 휠체어나 지팡이 중에 하나죠. 근육이 이미 마비되어 약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져요. 이런 경우에는 지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들이 할 수 없게 되는,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소변과 대변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미 기저귀를 끼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았지만 그대로 계속된다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 생각했을 정도로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요부 척추 강왕작증은 척추관을 구성하는 척추와 인체의 변성 비대를 의미합니다. 디스크 돌출 등으로 인해 신경이 압박을 받아 발생하는 질병이다.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관절성 파공이 관찰되며 걷는 동안 하지 통증이나 하지의 저림, 당기는 느낌이 느껴져 걷기 어려워지지만 정형에서 잠시 쉬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고 진행하면 걷는 거리나 시간이 짧아지고 지속적인 보행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가까워져요. 따라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산책을 하면 걷는 거리나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보행 장애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책을 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강하다고 해요. 네, 수술 이후에 진행한 MRI 검사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수술 후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얻었습니다. MRI는 자기 공명 영상을 사용하여 몸의 내부 구조를 상세히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이를 통해 의사는 수술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MRI를 보시면 좁아진 곳, 여기 부분에서의 신경 압박, 그리고 통로의 좁음이 오른쪽 MRI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클리닉에 방문하여 척순의 주사와 점적 치료를 각각 한 번씩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간세포를 이용한 임상에서는 회복 불가능으로 진단된 증상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에 대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줄기세포는 호밍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혈관에 들어간 줄기세포는 상처를 발견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머리 부분에 혈관망이 파괴되었다면 그곳으로 이동하여 혈관을 재구성하거나 혈액 덩어리를 수술로 쉽게 가져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줄기세포의 고염증 효과로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혈액을 억제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기대됩니다. 역시 수술이라는 것은 결과가 꽤 분명히 보이는 치료 효과가 분명히 보입니다. 특히 관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라는 것도 제가 해오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역시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고 수술을 못하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90대나 100에 가까워지면 수술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역시 수술 치료라는 것은 반드시 권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줄기세포 치료, 자르지 않는 치료이므로 매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수술 치료를 조금 받아도 괜찮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일이 바빠서 할 수 없고 스포츠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힘들어요. 요양과 육아로 인해 지금은 수술 없이도 열심히 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수술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며 고령자와 건강 상태에 자신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 마취에서 회복되는지 재활을 잘 할 수 있는지 등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확실히 재생의학 등에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의학의 단점은 간세포 자체는 정말로 해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효과의 실감성과 재생의학을 받아도 효과가 그다지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드물 것 같습니다. 효과의 실감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결점은 자유진료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여전히 조금 비싸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30년 이상 전부터 골반 관절 통증으로 고민하고 있었다는 환자 FSC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서 동원을 받아 좌측 변형성 골반 관절염으로 진단받았다. 현재 동원에서 줄기세포 주사를 4회 시행하고 있는 왼쪽 엉덩이 관절 부근이 계속 아프고 최근 1년 반 동안 계속 통증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증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약 2년 전부터 조금씩 통증이 늘어나서 일 때문에 계속 서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일단 서 있을 수는 있지만 움직이면 벌써 아프고 조금 걷다가 무릎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꼭 전문의에게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쉬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5분, 10분 정도 앉아서 하면 다음에 다시 아프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하네요. 만약 하마리가 나쁘다면 그러나 이번에는 움직일 수 없는 느낌이 드네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잠시 쉬어주세요.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한 지 5분 정도, 10분 정도 앉아서 조금 쉬고 다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없다고 말하면 되는 거죠? 이대로면 아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픔이었어서 통증을 멈추기 위해 진통제를 먹고 속이고 밤에는 정말로 잠을 못 자고 자고도 일어나는 느낌이 계속 이어졌어요. 인터넷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야기만 듣기 위해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한번 오셔서 확인해 보시겠다는 이야기였으니 선생님께서 확인하시고 이제 판단하려고 인터넷으로 모두 조사했습니다. 추가로 더 알아봐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변형성 고관절증은 대퇴골과 골반 사이에 있는 연골이 마모되어 골에 변형이 생기는 병이다. 변형성 고관절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골반의 구애가 대퇴골의 연결 부분을 제대로 덮지 않은 상태가 많이 보입니다. 고관절 연골이 서서히 마모되어 뼈와 뼈가 접촉하여 격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여기 오른쪽 엉덩이 관절, 여기 왼쪽 엉덩이 관절을 살짝 더 올려봅시다. 그리고 오른쪽 쪽 강력이 이렇게 4mm 정도 빈 공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아직 쓰레기가 남아있는지 여쭈어볼까요? 말씀하신 것은 연골이 남아있는 이쪽을 보시면 강력이 좁아지고 또한 여기서 약간 강력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아래쪽 이 허벅지의 뼈라고 불리는 쪽의 뼈도 오른쪽은 둥그러지는 반면 왼쪽은 약간 평평해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공간은 전통화를 보아도 조금 좋은 느낌이에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기 환자는 엉덩이 관절에 4회간 간세포 주사를 받았으며 재활을 결합하여 현재도 직장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분들도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에 보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 재생의학 수술을 하기 전에 수리하거나 통증을 제어하거나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보고되는 치료 도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고령화로 인해 관절계 질환과 신경계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변형성 관절염과 뇌졸중 척수 손상과 같은 노인들의 특유한 질환을 해결하여 QOL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능이 불완전한 조직, 장기에 대해 다시 간세포에 의한 증식, 분화, 기능이라는 프로세스를 주는 재생의학은 이제까지 어려웠던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을 것이다.